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스테법의 한중입니다. 자, 이번 종목 분석 영상 LNF 말씀을 드릴 건데요. LNF 제가 아시다시피 매일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댓글란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LNF 관련해서 몇몇 분이 이제 글을 남기시는 걸 제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으면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은 저도 그 부분을 다시 찾아보고 저도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거 없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은 그런 분들의 댓글은 좀 무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LNF 분석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올린 영상이죠. 어제 대략 한 500분 정도 봐주셨는데 댓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주하님께서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말이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주가 흐름이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상방이나 하방으로 다 말씀을 드렸었지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제가 여태까지 이 LNF라는 회사를 지켜보고 그런 흐름들을 좀 추측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에 대한 100%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방과 하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측했던 얘기들이 앞으로 나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방향대로 다시금 전략을 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은 항상 이제 대응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당일 당일의 수급 동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내가 장기적으로 이 기업을 볼 거다, 내가 10년 동안 절대 팔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인드라면은 매수를 하고 하루하루 대응 전략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특정 이슈가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특정 수급이 바뀌었다던가 이런 게 있다라면은 대응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매일같이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제가 매일같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매일 이제 팔로우 하시면서 특이사항이 있나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아님께서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네, 밑에 보시면은 많이 좀 답답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LNF를 항상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LNF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답답한 마음이 크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분처럼 손절도 많이 고민을 하실 거고, 20만원 중반대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현재는 지금 22만 5천원 구간에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는 사실 이 구간까지의 회복력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오는 게 아닌 이상 15만원 구간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과 그리고 공매도 금지에 따른 이 회복력이 좀 나와주면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구간에서 회복세가 나올 때 22만 5천원, 즉 25만원 구간까지의 기존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를 하고 갈지, 그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LNF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제가 LNF가 현재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잠시 차트 보시면은 오랜 기간 정말 박스권을 크게 이제 가져가면서 LNF에 당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믿었지만 상승을 보지 못했고, 또 이제 매도를 했어야 하지만 내가 보유했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오겠지라는 보상 심리로 인해서 매도를 하지 못하고 보유했던 분들은 지금 이 하락이 정말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실망 매물들이 출회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이 주가가 회복을 했을 때 22만원부터 해서 25만원까지 이 구간까지 주가 회복세가 나올 때
본절 매도가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기존 주주분들도 함께 버티면서 주가 상승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회복세가 나오는데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LNF가 이제 기업 자체도 좀 소통도 좀 하고, 이 투자자분들의 신뢰도 회복을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게, 회복세가 나올 때 매도 물량이 축소가 되면서 매수 물량이 더 강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와주지 않을까봐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머릿속 한켠에 제가 체크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뭐 LNF 계약에 뭐 실패할 것 같다, 뭐 실패한 것 같다, 뭐 테슬라가 너무 저가에 요구하니 못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테슬라의 이제 밑에 바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테슬라의 이제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양극재를 진행이 되잖아요. 이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현재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진행을 하는 것과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당장은요. 앞으로 추후에 뭐 가격 인하가 진행이 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글로벌 이제 뭐 외제차, 여러분들이 소위 알고 있는 뭐 벤츠나 BMW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저가형 배터리를 찾는 것은 저가 트림에 이제 적용을 진행을 하고,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가 트림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것뿐이지, 기존의 LNF와 이 테슬라 간에 이제 진행이 됐던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LNF가 지금 기존에 진행했던 양극재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LFMP 배터리도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조금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 양극재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LNF가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거래처 또한 이제 늘려가면서 이 매출 비중이 치우쳐졌던 거를 좀 분산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양극재가 여러분들 당분간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라던가 그리고 LFMP 쪽으로 이제 LNF가 힘을 좀 쏟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리튬 가격이, 이 원자재가 너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이 수요가 이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이 단기간 해소될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수요 둔화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2차 전지, 뭐 전기차 산업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리튬 관련해서도 이 중국이 엄청나게 물량을 늘리면서 단기간 공급 과잉이 됐지만,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 해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1년과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 LNF는 그걸 기다릴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빠르게 이제 LFMP 배터리라던가 폐배터리라던가 이런 사업 부분을 좀 확장을 하고 더 발전시켜서 이 양극재 매출 비중 이상보다 더 그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가 트림을 이제 LFMP 배터리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30년도까지의 100조 시장이 형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LNF에게는 더욱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극재를 아예 버리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양극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LNF라는 회사의 매출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 둔 상황이고,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업이 발전을 하지 않으면은 주가는 더 이상 상승할 수 없습니다. 주가는 오히려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LNF를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떤 양반은 주가 등락에 이제 공매도가 상관이 없다, 이런 견해를 보였다는데, LNF의 공매도가 뭐 상관없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LNF라는 기업이 이 신뢰도를 잃은 것 자체가 주가 상승이 나오지 못해서예요. 주가 상승이 꾸준히 나왔어야 하지만 계속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 하락 이후에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주가 상승이 나오면 공매도가 다시 늘고, 이런 거를 보면은 딱 봐도 답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LNF가 여러분들
주가 상승이 강하게 다른 양극재보다 강하게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뭐 공매도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LNF는 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사업 확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를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일부 주가 상승률이 다른 경쟁사보다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기업들은 이제 대기업들을 통해서,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 계열사잖아요.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사업 확장을 하고 캐파를 늘리고 거래처를 확보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LNF의 과거 인식은 뭐냐면은 딱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납품, 그게 가장 컸어요. 근데 이게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매출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납품이 되는 게 매출처의 80% 이상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씩 이제 거래처를 늘려가면서 이런 부분을 탈피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늘려가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일부 나왔었던 거고, 이후에 다시 공매도 물량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수없이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공매도 현황이랑 이런 부분도 계속 보여드렸는데,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공매도와는 상관은 없어요. 지금 25만원 구간에서 16만원 구간까지의 공매도랑은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문제예요. 양극재 관련주들의 실적 부진, 그리고 2차전지의 매도 물량,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공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LNF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종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이 9월 13일 기준 약 20만원 밑으로는 공매도 물량이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 공매도 물량이 축소를 하면서 일부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는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었죠. 다만 이전에 이제 고가를 형성을 했을 때는 공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이제 언제부터 생겼고 그 물량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은 제가 날짜별로 공매도 다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댓글인데, 이 LNF는 버려야죠. 뭐 배터리 아저씨부터 모든 2차전지 전문가들이 LNF는 절대 추천 안 함요.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박수현 작가님이 LNF를 뭐 얘기를 안 하고 추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DX나 이런 대기업들 계열사들의 성장성이 더 크다고 봤던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LNF가 과거부터 받아왔던 시선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이 LNF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NF가 이 경쟁사에 비해서 상승 여력이 적었던 것은 LNF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사업 확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전달해진 겁니다. LNF라는 회사가 안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지 해당 기업보다 더 나은 기업 성장성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LNF가 저는 운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사실 그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렸어야 됐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LNF는 한국에서도 양극재 기업 중에서도 탑급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사를 검색을 하면 알겠지만 항상 거론되는 게 에코프로 BM,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LNF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있죠. 이렇게 언급이 되죠. 같이 언급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같이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출하량만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22년 기준 포스코 퓨처엠보다 LNF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LNF가 나쁜 회사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하더라도요, 해당 기업보다 나은 기업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던가 현재 차트 자리,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에 따라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개개인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LNF를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목이 안 좋다던가 이런 거를 저는 사실 언급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각자의 개개인마다의 투자 철학이 있을 거고 투자 관점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LNF 같은 경우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주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코스피 이전 상장과 그리고 공매도가 금지가 되는 6개월 기간에 그 기간 동안 LNF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투자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행보에 따라서 이 LNF의 주가 상승력도 저는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공매도 관련해서 공매도가 금지됨으로써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도를 회복을 하고, 그 이후에 LNF라는 기업에서도 IR도 진행을 하면서 제대로 좀 회사를 PR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도 좀 한다면은 충분히 이 LNF라는 회사도 주가가 강한 상승이 한 번쯤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부분들은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제가.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이 LNF에 대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식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LNF라는 기업은 박스권을 벗어나서 강한 상승을 보이기에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상방과 하방 그리고 박스권 내에서의 대응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투자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에 치우쳐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듯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 그리고 박스권에 갇혔을 때의 경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오늘은 아침부터 영상을 찍었어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 10시 12분이라서 딱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은 없지만, 제가 일일 수급을 좀 말씀을 드릴 때 매번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의 매수세가 조금씩이나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얘네들이 이 LNF라는 기업의 공매도 대량 보유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 물량이 얼마나 많아질지는 우리가 천천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랑 그리고 다음 주 이틀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과연 어느 정도의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엄청난 매수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집되는 물량들이 과연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도 매수 물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도 이제 매도 물량을 좀 하다가 최근 이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주가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일부 매수 물량이 나온 것 같지만, 매수가 더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 물량도 들어와야 되고 지금은 개인 물량도 중요합니다. 이 LNF는요. 그래서 이 같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거래대금 자체도 아직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거래대금이 슬슬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 줘야 해요. 5월부터 7월까지에 나왔던 거래대금, 이 평균 거래대금만큼은 최소한 나와줘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 LNF라는 기업에 자금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거래대금을 통해서 얼마나 관심을 좀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금이 좀 5억 정도의 자금들, 1억 이상과 5억 이하의 자금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300 이하 물량이 당연히 가장 많겠죠. 다 개인들의 물량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LNF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댓글 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LNF라는 회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왜 시장의 인식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되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LNF, 이상하게 이 LNF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모르게 좀 길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새 이제 벌써 2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중간중간 지루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 건너뛰기 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너뛰기 하시면은 또 중요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실 수 있으니까 10초씩 이렇게 땡기시면서 중요한 내용들만 체크를 하시면서 하루하루 이제 팔로우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LNF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